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튜브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그,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또 욕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이재명 측에서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공작 조작이 안 먹히니까 그냥 똥칠을 하는 거죠. 똥칠. 어차피 아닌 듯 하지만 언론 카르텔도 다 이제 자기들 편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 저기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또 인재 영입 1호라고 하는 조동현 솔직히 제가 이 뭡니까 어제 방송했던 그 가로세로 연구소 편을 제가 아까 좀 봤거든요. 봤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동이라는 애가, 단순히 보면 사생활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 상태였거나, 결혼을 안 한 상태였거나 하면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20살이 넘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은 국방의 업무 때문에 최전방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편하게 배 두들기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제대로 듣기 전까지는 그냥 사생활 좀 문란하고 아유 진짜 이런 정도라만 생각을 했어요. 좀 지저분하다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또 속칭 얘기하듯이 걸레구나 이런 정도 생각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좀 더 뛰어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그 한 달쯤 지나서 지지 철회하면서 이제 또 한동안 또 이재명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놈이라고. 그런데 역시 사람은 그 판단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동현의 이해가 이재명보다 더 사악한 것 같아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결국에는 보면 이제 이재명이도 자기가 뭔가 목표한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더럽고 뭡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재명과 거의 같은 과고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얘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갖지 않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해가지고 남녀 평등이냐 아니면 무슨 개소리들을 쳐 씹으려도 결코 변하지 않는 거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남자는 여자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이도 떡을 무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송태남도 떡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동연이 얘는 절구통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절구통.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뭐 이재명이가 위에 있고 저기 송영길이가 위에 있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진짜 이대로 끌고 가면 뭐 크게 머지않아서 만약에 그 이재명이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나온 그 이유도 분명한 거는 이유가 그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얘가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런 어떤 행실대로 이제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수많은 왕조들이 명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왕조가 멸망했던 이유 여자 때문이죠. 여자. 그냥 단순히 조정이라는 얘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순히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랭이를 벌려가지고 떡을 칠 수 있게 해줬는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단순히 어떤 그냥 목적 달성이 아니고 거대한 꿈을 갖고 이제 이재명과 같은 그런 거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뭐 물고 씹고 뜯고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얘가 이재명, 송영길 정도는 그냥 호록 쌈 싸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요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한때 찌빠였던 정을 생각해서 이재명한테 제가 충언을 하나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충언을 하나 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이 조동현이 하고 연을 끊고 그 이승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머지않았어요.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죠. 큰일 날 것. 아무튼 그래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가로세로 연구소 쪽에서는 뭐 더 이제 계속 뭔가를 폭로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 막 일반 언론,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윤석열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도하는 정도로만 만약에 그 비중에 맞춰서 그런 정도로만 이제 보도를 한다면은 솔직히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계속 터지고 하더라도 오늘 뭐 저기 뭡니까 저 이재명이가 그 얘기 했잖아.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그래 봐야 일단 유튜브잖아, 유튜브. 막말로 얘들이 그냥 계속 무시하고 뭐 종편이든 어디든 이런 데서 다 무시하고 있으면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이나 뭐 송영길이 안 냅두고 이재명이 정도는 얼마나 사악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의 품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뭐 조동연의 지금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이 도덕적으로든 그 외적으로든 뭐 크게 와닿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얘 무시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이제까지 모습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엔 뭐 더 큰 거 터뜨리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 간다면 여기 보면 뭐 박원순 유력식 변호사는 선거 끝났다 하는데 어차피 선거는 이미 끝나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작질은 계속 하고 있는데 끝내는 그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라는 거. 만약에 얘들의 이런 조작질에 윤석열이 자빠질 거였으면 경선 통과가 안 됐겠죠. 제가 신을 믿거나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뭐 이제 우주의 기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늘의 뜻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뭐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그 신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운이 윤석열에게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온갖 그 악한 기운들이 이제 윤석열을 에워싸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어쨌든 현재까지 어쨌든 극복해내 왔고 뚫고 왔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어차피 윤석열은 혼자잖아. 그래 지금 아직도 뭐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뭐 이준석을 그래도 끌고 가야 되지 않냐? 끌고 가기는 아니 간첩 새끼를 왜 끌고 갑니까? 이 교화의 여지가 있는 간첩 새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화의 여지가 없는 간첩 새끼예요. 김종인, 이준석, 홍판표. 나머지 놈들도 절반만 지금 윤석열 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지금 몸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 측에서 이런 도덕적으로든 뭐 법률적으로든 뭘로든 엄청난 어떤 비리나 이런 문란한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지금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제대로 공격하는 놈들이 있어요. 맨날 그 이준석이 뭐 김종인이 홍판표 그 이 새끼들은 비하 구분을 못해. 이 보수라는 것들을 보면
저 빨갱이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일단 싸움을 멈추고 대동관계를 해가지고 공동의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고요. 그게 빨갱이들의 강점이지, 강점. 그런 게릴라전에 특화된 놈들이잖아. 근데 지금의 요 빨갱이들은 이 게릴라전에 특화된 놈들인데 정규군까지 보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놈들을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매 그 간첩 새끼를, 아니, 윤석열은 김종인, 이준석, 홍판표는 지금 아웃 선거 가지고 다 내보냈어. 그럼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그런데 내부에서 계속 떠드니까, 어차피 언론도 뭔가 거리가 있어야 계속 이제 기사를 쓸 건데, 예를 들어서 당 내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당 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이준석, 김종인, 홍판표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냅두면 언론도 며칠 떠들다가 조용하게 돼 있어. 왜냐? 당 내에서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러면 며칠 떠들다가 쟤들도 지쳐가지고 얘기를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떠들면 이제 당 내에서 빨갱이 끈아풀 새끼들이 와 큰일 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럼 또 그걸 받아가지고 언론은 또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또 좀 더 덧붙여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또 저 빨갱이 새끼들은 이제 진중권 같은 그런 쓰레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살 흘리면서 여론조사치를 시작하고, 그러면 또 언론이 받아가지고 그 봐라 국힘의 내부 문제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냐. 그럼 또 내부에서 또 이준석이를 어떻게든 안아야 되지 않냐? 안냐? 분탕 그만 치라. 그럼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언론은 또 떠들어대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나,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언론도 저 빨갱이 새끼들도 그걸 안 끊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부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내부에서 그냥 이준석, 김종인, 홍판표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가면 조용해지게 돼 있어. 길어야 일주일. 그런데 끊어야 될 새끼들이 계속 그걸 이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입꼬라지가 난 것이. 아무튼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조동인이는 사퇴를 안 할 것 같다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종편이나 이쪽에서 계속 떠들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가세연이 뭐 구독자 수도 좀 제법 되고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건 유튜브야, 유튜브.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강용석이를 그 쓰레기 새끼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 같은 이런 제법 큰 건을 한 번씩 툭툭 터뜨려 주는 거, 그 정도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도, 제가 보기에는 얘들도 그냥 그 슈퍼챗 돈에만 눈이 먼 새끼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도 보도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보도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뭔가 그쪽으로도 계속 뭔가 이게 피드백도 있고 막 계속 이게 돼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채널에서 막 그냥 떠드는 그게 다야. 일종의 관종 새끼들처럼. 그래, 뭐, 이번에 이런 거 한 거 터지면 뭐, 내가 어제 거 잠깐 보니까 그래, 뭐, 동시 접촉자 수, 신체미사 수 뭐, 7만 명? 뭐, 이렇다니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슈퍼챗도 많이 쏘더만. 근데 걔들도 그걸로 끝이잖아.
종편이나 이런 지상파에서 보도를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자기들도, 자기들 뭐 처음부터 뭐라더라? 자기들이 저기 우파에 무슨, 뭐가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 유튜브 방송이 아무리 크신들, 되겠어요? 그 얘기는 그냥 돈 내라는 얘기밖에 되세요. 그냥 전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냥 가십거리로 이렇게 떠드는 게 다예요. 가로사에 연구소도. 그렇게 봐서 저는, 종편이나 조중동에서 주야장천 떠들어주지 않는 이상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사악하다는 이재명도 조정민한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평안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